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8강입니다. 8강에서는 그래프 문제 해결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프의 연결성 확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모든 정점 사이에 경로가 있는 경우를 연결 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어떤 정점에서 시작하더라도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경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임의의 정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정점을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점 사이에 경로가 있는 연결 그래프가 되고, 이 연결 그래프인지를 확인을 할 때는 DFS, BFS 모두 가능하지만 보통 구현이 쉬운 DFS를 많이 사용합니다. 연결 그래프가 된다면 한 번의 DFS로 모든 정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나뉘어진 경우에는 단절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각각의 그래프를 연결 요소라고 부르는데 1회의 DFS 결과 한 개의 연결 요소를 탐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에 대해서 모든 정점을 방문할 때까지 DFS를 반복을 하면은 모든 연결 요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의 DFS로 연결 요소를 한 개 구하게 되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3번에서 DFS를 실시하면 모든 연결 요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DFS를 수행을 하면서 방문한 정점의 개수를 세면 연결 요소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준 사이트의 2606번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1번 컴퓨터와 경로가 있는 컴퓨터의 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컴퓨터에서 시작하는 연결 요소가 몇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 컴퓨터에서 GFS를 시작하고 몇 개의 정점을 방문했는지 세면 되겠습니다. GFS 함수 코드는 특별할 게 없고 이 부분이 방문할 때마다 정점의 개수를 세주는 코드가 되고, 마지막에 이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처리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n은 정점의 개수고 m은 간선의 개수입니다. 그래프는 인점 리스트로 구현하고 그래프의 각 정점에 해당되는 빈 리스트를 반복문을 통해서 초기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 정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번 정점까지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인덱스가 n이 되어야 하므로 레인지를 n 플러스 1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간선의 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두 정점을 입력받으면 여기에서는 양방향 그래프이므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상 AB가 입력이 됐을 때 A 리스트에는 A번 정점 리스트에는 B를, B번 정점 리스트에는 A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프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정보에 따라 저장하는 패턴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는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과 같은 그래프 자료 구조를 만들지 않아도 DFS나 BFS 탐색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과 같은 2차원 격자 형태의 맥과 같은 형태를 탐색할 때가 해당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암시적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각 칸을 정점으로 보고 상하 좌우로 연결된 칸과 간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각 칸을 정수값을 갖는 정점으로 표현하는 대신 칸의 위치, 즉 행번호와 열번호로 표현하고, 인접 정점을 찾고 싶으면 현재 칸의 상하 좌우나 대각선 방향까지 포함하여 검사하면 됩니다.
이런 2차원 격자 형태에서 각 칸의 위치가 행, 열 형태로 있고 행은 y, 열은 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yx 칸의 상하좌우를 탐색할 때는 위에 있는 칸은 마이너스 1, 0만큼 변하고 오른쪽에 있는 칸은 0, 1만큼 변하고 아래쪽에 있는 칸은 1, 0만큼 변하고 왼쪽에 있는 칸은 0,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변한다는 규칙을 활용합니다. y가 변하는 정도를 dy 리스트에 마이너스 1, 0, 1, 0의 순으로 저장을 하고 x가 변하는 정도를 dx 리스트에 0, 1, 0, 마이너스 1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리스트에 0번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y와 x의 dy, dx 0번 인덱스의 값을 더해주면은 위쪽에 있는 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번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하여 dy, dx 1번 인덱스 값을 더해주면 오른쪽의 칸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로 구현을 할 때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응용을 하게 되면 대각선 방향의 칸들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인덱스가 8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주 활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백준 사이트의 2667번 단지번호 붙이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집이 1로 표시되어 있을 때 상하 좌우로 연결된 집을 연결하여 단지를 만들고 단지의 개수와 각 단지에 포함된 집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지는 그래프의 연결 요소가 되겠고요. 예제에서는 1번 단지, 2번 단지, 3번 단지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0행 0열부터 n-1행, n-1열의 칸을 순서대로 하나씩 검사하면서 집이 있는 칸이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칸이라면 해당 칸에서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DFS 수행으로 하나의 단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때 방문 여부를 관리하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고 방문할 때마다 현재 집의 번호를 할당해 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ij 칸이 값이 방문을 안 했으면은 0이 되고 방문을 했으면은 단지 번호가 저장되게 될 것입니다. DFS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다음 칸부터 다시 집이 있는 칸을 검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DFS를 수행을 하고 종료가 됐다면 다음 칸이 여기가 되겠죠. 이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DFS를 수행을 했을 때 이미 방문한 칸이기 때문에 이미 방문한 칸은 넘어가고 이 칸처럼 아직 집이지만 방문하지 않은 칸에서 다시 DFS를 수행하는 방식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단지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단지를 구할 때마다 단지에 포함된 단지를 탐색할 때 집을 몇 번 방문했는지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단지에 포함된 집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도의 크기 n이 입력이 되면은 한 줄씩 지도의 정보를 n번 입력을 받고요. 리스트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지도와 똑같은 크기의 리스트를 만들고 방문 여부와 단지 번호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0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칸, 방문을 하면 단지 번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를 검사할 수 있도록 dy와 dx 리스트를 만들고 ans 리스트에는 하나의 단지를 탐색했을 때 단지에 포함된 집의 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리스트를 정렬하여 단지 내 집의 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할 것입니다. 단지 변수는 단지 번호를 저장할 것이고 cnt 변수는 집의 개수를 세는 변수입니다. 행 단위로 차례대로 칸을 검사하면서 집이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칸이라면 해당 칸에서 DFS를 수행합니다. DFS 수행 전에 단지 번호를 1 증가시켜주고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해당 단지 번호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DFS 탐색이 끝나면 DFS 탐색으로 방문한 집의 수를 리스트에 추가해주고 집의 수를 다시 처음부터 셀 수 있도록 0으로 초기화합니다. 모든 탐색이 끝나면 집의 수가 저장되어 있는 ans 리스트를 정렬을 하고 ans 리스트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단지 변수에는 마지막 단지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단지의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해당 값도 출력해주면 됩니다. DFS로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의 개수를 세워주고 방문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dy, dx 리스트와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다음 탐색칸을 구해주고 이 탐색하려는 칸이 지도의 범위에 유효한 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유효한 칸이라면 집이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칸인지를 확인을 해서 해당 칸을 방문해 주는 걸 반복해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FS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의 연결성 확인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BFS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